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의 김재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오늘은 정유신 서강대 교수님을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혹시 중국에 뭐 다녀오셨나요, 최근에? 한 석 달 전에 베이징에 간 적이 있어요. 석 달 전이면 뭐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예. 그런데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중국이 뭐 전에 2002년, 3년 때도 한번 있었죠. 사스 예, 때도 사스 이제 2003년. 뭐 예. 대유행을 했었는데 예. 뭐 그때보다 좀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 전염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죠. 뭐 83%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잠복기가 사스 같은 경우에는 좀뭐 2일서부터 9일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한 2주 정도. 예, 뭐 14일. 10일에서 2주.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르고 막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복기에 사람들을 많이 예, 만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예. 그런 게 있고 초동 대응이 좀 사실 좀 늦었다. 뭐 그래서 그렇죠. 예. 춘절 때문에 뭐 그게 일단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초기에 이미 우한 큰 시니까 그렇죠. 엄청 크죠. 저도 500만 옛날에- 명이 네. 이미 나갔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춘절 때문에 다 고향에 간다고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런 게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8년인가 9년에 우한에 한번 갔었는데 되게 인상이 좋았는데 이번에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우한이 예. 그 중국에서는 그 예로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교통 요지입니다, 요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내륙 중서부 쪽에서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중경 있죠, 쫑칭이라든지 예, 뭐 예, 청두, 뭐 송도 이런 쪽에서 물류가 전부 집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하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는 그렇죠. 좀 상하이라든지 그 광동성 있지 않습니까? 선전 있고 이런 데가 사실은 이제 생산 거점이잖아요. 근데 쭉 타고 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뭔가 그 다 같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염될 여러 가지 소지들이 많이 있는 우한이 거예요. 이렇게 내륙 중심지로서 이 허브 역할을 하니까 더 확산시키는데 좀 그런 영향을 미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런 그 변곡점이 언제 나타날지에 대해서. 그거를 안다면 전 좋겠는데 뭐 이제 뭐 인간의 한계죠. 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스 때랑 좀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대략 그 사스 때는 이제 한 1분기 정도 내에 예. 꺾이고, 여기서 꺾인다는 뜻은 그러니까 확산 그 피크를 증가 속도가 찍고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속도가 떨어지고 한 2분기,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좀 소멸한다 그럴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번에 이제 그 신종 코로나도 아마 그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해외 IB에서 주로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예. 계신데 저도 뭐 대략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유가 물론 이제 초강력 대책을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정부가.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사실 그것보다도 바이러스의 속성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약간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뭐 이게 단백질 그 복합체거든요. 예. 제 중학교 때는 뭐 생물 시간에 아주 옛날입니다. 제 나이를 갖다 짐작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뭐 까먹어서 생명체냐 기억이 안 아니냐까지 나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집합체다. 아마 이거 들으신 분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예, 좀 나이 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예.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생명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루스라 그랬죠. 그때 바이러스. 그래서 그만큼 좀 그 특성이 좀 유별나고 예. 특히 이제 그 막이, 그러니까 보호하는 단백질을 보호하는 그런 막이 없거나 대단히 약하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마다 특성이 있지만은 자기가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번창할 수 있는 기온대하고 그 수분대, 습도 그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중국 경제 특히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뭐 이제 대다수 의견이라 그럴까요? 근데 많은 의견들은 뭐 1분기 때 제일 타격이 심하겠죠. 다들 사스 그렇게 때도 보더라고요. 이제 1분기 예. 때 그 첫 번째 예. 때 이제 그 타격이 심했고 2분기부터는 나름대로 회복을 해서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돌발 사태 때는 이게 V자형으로 좀 반등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영향은 좀 더 클 거라고 봐요. 사스 때보다. 그래서 성장률에도 미치는 임팩이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도 1분기에는 뭐 금융도 사실 이제 뭐 목표가 한 6.0% 예, 예.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뭐 분기 4분기니까 6666이라고 생각하면 1분기 때는 한 5%, 그러니까 1% 가량 영향이 있지 않겠나. 사스 때는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한 0.45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비중이 이전 2003년 사스 때보다 많이 커졌는데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 포인트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전체 그 GDP, 우리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예.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이게 한 40, 40%? 예. 근데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낮았죠. 거의 70% 예.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블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영향보다 지금 2배 이상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외식도 못 하고 영화도 못 물건도 이동 안 되고 사람도 네. 있고 생산도 안 되고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거 뭐 음식료 뭐 이런 예, 쪽서부터 시작해서 외식. 이동이 안 되니까 우선 관광 뭐 항공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타격이 있고요. 서비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제 개인들이 소비 대상으로 서비스가 그리고 이제 좀 제조 쪽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이거는 좀 지역적 특성인데 사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번에 우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통 유지를 타고서 내려오는 생산 거점 뭐 지금 꽝뚱성이라든지 거기 선전 선전 신촌이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뭐 수조 그리고 지금 상하이 뭐 이런 쪽들이 생산이 이제 되는데 그 생산이 주로 아주 좀 핵심적인 것들이거든요. 뭐 자동차, 반도체 막 이런 쪽이니까. 부품들,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지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쪽이 지금 중국의 타격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면 현대차가 무슨 부품이 수입이 안 돼서 뭐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사실은 뭐 삼성루노라든지 무슨 쌍용차 우리 지금 뭐 조금 영어로 쓰면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가지고 공급망 뭐 공급 체인 이런 얘기 하는데요. 지금 중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해갖고 또 중국 중심으로 해서 한 4, 5년 전부터는 아시아 신흥국들 뭐 우리나라도 사실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생산 차질이 생기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가져와야 되는 게 또 안 오고 여기도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생기는 공급망의 도미노 그렇죠. 문제 이런 게 지금 한국에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그래서 제조 쪽에는 그런 게 이제 영향이 올 수가 있고요. 소비도 뭐 요코가 아무래도 뭐 그렇죠. 옛날보다는 많이 안 오지만 그래도 이제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면세점이나 뭐 여행, 화장품주 다 영향을 조금씩 받는 여기서 것 나가시는 같더라고요. 분들 있잖아요. 또 예. 중국까지. 그럼 뭐 면세 좀 많이 사시죠. 저도 나랑 네, 항상 사가지고 가는데 가끔씩. 그런 게 다 예. 줄어들었고 또 저희 자체도 지금 이동잘 안 하시잖아요. 요즘 뭐 20명 이상 되면 조금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화관도 그렇고 뭐 식당도 요새는 영화관도 못 가겠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괜히. 굉장히 그 유명한 식당 뭐 한 하루 이틀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도 요새는 그날 해도 돼요. 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소비가 이제 제약이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길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 뭐 정치적으로는 혹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때 통제하지 못해서 어떤 비난 그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으로부터 뭐 비난을 받는다든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중국은 이제 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통제가 되니까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부담이 있죠. 특히 이제 2월 말에 또 3월 초에는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양회라고 그래요. 두 가지 회의에서 전인대에서 전국인민대표자 회의, 그다음에 정협, 그래서 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 같은 분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표자들이 이제 각성해서 31개성에서 전부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로 와서 회의를 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대이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또 다 입소문으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자기가 이걸 좀 꺾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겠죠. 2월 말에는 지방장려가 있어요. 그런 거 똑같이 각성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국 뭐 그 웹사이트 같은 데서 뉴스를 좀 찾아보면 좀 어떤 민감한 그런 기사 같은 거는 이제 아예 그 페이지가 뜨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좀 뉴스가 통제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중국 때문에 이런 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를테면은 뭐 3월이 가기 전에 좀 꺾인다든지 4월 초에 꺾인다든지 예, 이렇게 예. 되면 저는 이제 뭐 그렇게 글로벌 쪽까지 확산되는 거는 심리적으로 영향받는 거. 그다음에 예. 금융시장은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영향을 받잖아요. 저 툭 누르면 그냥 폭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죠. 이제 심리가 수출입은 큰 배 영향을 타고 미치니까. 미니멈 예. 그냥 한참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한 1분기 내에 대략 꺾이면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있고요. 단지 그 매그니튜드, 그 예, 예, 영향을 예, 주는 예. 크기로만 보면 사스 때보다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스 때는 이제 중국이 전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 지금은 근데 지금은 16%입니다. 4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공급 체계를 이를테면은 딴 나라 중심의 공급 체계에 중국이 편입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중국이 예. 중심이 돼 가지고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그 제조 쪽에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쥐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중국의 생산 차질 수요 감소가 다른 나라의 도미노로 영향을 주고 아시아가 지금 사실 전 세계 성장의 중심이거든요. 아, 예. 그게 꺾이면 전 세계로 영향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이제 기간이에요. 얼마나 예.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그래도 좀 그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지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라이벌 관계, 그 충돌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의 이런 뉴스를 보고 뭐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추측성의 그런 뭐 네.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뭐 검색어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무슨 탄핵안 뭐 이렇게 뭐 1위, 2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 예, 그러니까 부결됐다고. 아마 예. 정신은 없을 예.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제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표정 관리라고 뭐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미중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됐을 예. 때 예. 다 뭐 우리가 성공했다 뭐 다 이렇게 하고 뭐 좋아했지만 시간은 중국 편이다 이런 그 기사들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11월 달에 장기적으로는 11월 달에 미국 예. 대통령 예. 대선이 있고 그럼 이제 갈수록 패가 말리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뭐 만지작만지작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체스를 만지고 시진핑 뭐 장기화를 만지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패를 만지작만지작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면 뭐 싹 있다가 한 3분기 때 확 뭘 던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했다가는 뭐 예, 예컨대 그렇죠. 농민 표가 다 날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큰일 나니까. 그랬는데 이제 딱 보면 이제 중국이 한 2분기까지는 정신없이 뻔뿌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 그러겠네요. 다음에. 예. 그러니까 빨리 트럼프 처리해야 대통령은 되니까. 기분 예. 뭐 쏘굿 뭐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뭐 올해 6% 성장 목표 그렇게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단계였는데 또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뭐 중국 경제가 뭐 경착륙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중국이 이제 얼마나 될까요? 지난 이렇게 보면 중국 한 20년 동안 계속 중국은 뭐 심하게 하면 뭐 망할 수도 있다. 뭐 부실이 막뭐 그런 중국발 얘기가 계속 있었죠. 매년 초에 특히 네, 뭐 네. 부동산발 무슨 발 뭐 기업 부채발 뭐 하여간 양 그 위기론이 항상 많았는데 30년 동안 그게 다 실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이제 카더라가 많을까 보면 이제 중국의 불투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통계라든 예, 데이터가 예. 이제 오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주 길어지면 또 다른 스토리가 되겠지만 지금 대다수 의견을 하고 있는 1분기 정도 내에서 꺾이고 이렇게 한다면
경착륙을 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뭐 기업 부채가 많습니다. GDP 대비 한 160% 정도니까 상당히 네. 많긴 한데 그 수준에서 지금 그러니까 160% 후반대에서 지금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그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나. 왜냐면 이제 그 재정 여유가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걸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할 수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경착륙 뭐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뭐 중국이 내년도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1921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심리적 정치적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 정권에는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오늘 정유신 교수님을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돼서 우리가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재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